커지는 수익률을 원하십니까?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코스피가 어쨌거나 장우 씨의 이 시원한 홈런 자세처럼 일단은 이틀 연속 올라주었습니다. 반등을 더 했다는 얘기인데 1839군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할 듯이 좀 총리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리스도 일단은 유로존에 머물 것 같다는 것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켜 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해요. 불안하시죠? 네네.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네. 네. 외국인들이 아직 적극적인 매수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5거래 연속 매도. 그러니까요. 자, 그들이 왜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만 하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느냐. 아직까지 이게 바닥이 아니란 소리고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네네. 때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겉으로는 쓱 웃고 있지만 뒤에는 이렇게 악마의 모습을 하고 네. 계속 좀 매도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이 안심할 단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또 선물도 결국 같이 아주 장 초반에 현물은 샀었잖아요. 그런 모습 아니었고요. 프로그램 매물도 때문에 5천억 넘게나 쏟아진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IT 업종은 오늘 또 선전을 했죠. 자동차주는 보합으로 끝났지만 네. 차는 이틀 연속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더라고요. 네, 뭐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다 또 손절을 하고 네. 오늘 또 오르니까 또 추격 매수하고 네. 이게 계속 번복되니까 손실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또 빨리 회복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오늘도 특별히 전차 군단이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김수용 씨한테 탱크를 전차를 선물해 주셨던 한만식 전문가님도 함께 하시니까요.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보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꼭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부는요. 김수용 장우 씨가 여러분들처럼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멘토링을 받아서 짤 텐데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비교해서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 오늘도 있죠. 오늘은 고정현 전문가님이 투자와 매매의 기본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2부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김수용 씨 어떻게 하면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문자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네네. 아니면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뭐 매수를 해야 됩니까? 매수 적정한 가격 뭐 이런 좀 디테일한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거론했던 종목이나 혹은 오늘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해도 될까요?에 대한 문의도 대환영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리고 저 어제부로 14연승. 네, 오늘 15연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장홍 파이팅, 뭐 김수용 씨 파이팅, 뭐 네. 이런 하트 뿅뿅뿅뿅뿅 뭐 네. 이런 거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뻔했는데. 그래요. 지금 뭐 김수용 씨가 좀 저지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장우 씨가 본인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래요?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간이 콩알만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김수용 씨, 장우 씨와 함께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며지게 됐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용 씨 그리고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멘토님이 나와 계신데요. 아까 살짝 알려드렸었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한만식 김지훈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 직접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룰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용,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죠.
하지만 게임입니다. 페널티가 빠지면 재미가 없겠죠. 주식 배틀 1 없이 페널티는 뭐냐?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팔라는 대로 그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 씨가 하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별로 힘이 없다 할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본격적으로 김수용 장 씨가 1억 불리는 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으신 분일까요? 먼저 김수용 씨의 멘토부터 소개를 직접 들어보기로 할게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 전문가님이 또 나오셨구나. 이런 장기가 있으신 분이지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설 장훈 씨의 멘토님은 누구시죠? 네, 부산 사나이. 네, 부산 해운대에 집을 지금 2채나 보유하고 싶어 하고 계신 우리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얼굴 아주 빨개지고 춤 이만큼 튀고. 괜찮습니까? 예, 마음에 드시지?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만식 우리 김지훈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함께합니다. 자, 시장 정리 필요하겠죠.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오르긴 했는데 외국인들 안 사고 유럽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 시점에서 1820은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이런 반등이 계속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계속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는데요. 시장을 되돌아보면 뭐 이렇게 좀 지난주에 그 최대 폭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요. 과하게 빠지면 또 급반등이 나오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을 되돌아보시게 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상당한 하락이 나왔고 또 특이 사항이 많은 분들이 많이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그 파생시장 쪽에서 그 풋옵션 쪽에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도를 했다는 부분, 또 선물을 과하게 매도해서 사상 그 최대치 매도가 있었다 해서 더 이상 하락이 좀 나오지 않고 일정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이번 주에 있다라고 저도 전망을 했는데요. 네. 과거 시장을 좀 제가 쭉 되돌아보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또 파생 쪽에 이런 변화가 좀 나오게 되면 21선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21선 부근 반등이 나온 뒤에 한 일정 다시 한번 조정을 주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지지가 될까라는 부분이고 지난주 저점이까지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줄 거냐 아니면 약간의 되돌림을 주고 다시 강하게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일단 큰 그림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저점을 더 깨면 더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깨면 더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다고 보는 거고 네. 지난주 저점을 만약에 깬다는 얘기는 내일 밤 아무래도 유럽 정상회의에서 뭔가 선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젯밤에 일단 중국과 유럽 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개선된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일단 오늘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의 그 지수의 움직임 정도 잠깐 보시고 일단 저는 이번 주 웬만하면 1900까지는 올라오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좀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고 21선 기준으로 해서 이격이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게 되면 예전 사례들 몇 번 보게 되면 21선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바닥을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전 저점에 한번 이렇게 지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게 돼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때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작년, 재작년 경우인데요. 급하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 급반등이 21선 부분까지 올라오는데 약하게 조정을 주고 그냥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닥에서 일정 올라와서 약간의 이중 바닥에 두 개의 바닥이 형성이 되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특히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뀐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하락이 멈추고 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더 이상 매도하는 거는 매매를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충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일정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계셨다가 예를 들면 이번 주 후반이나 내주 초 정도에 이런 조정권 이렇게 다시 꺾이는 부분이 나타날 때는 요때는 이제 한번 매도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올라갈 때 종목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쪽에 전략을 좀 세우시고요. 제 생각은 한 1900 왔다 갔다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주식 비중이 100%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번 주 초에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1900 부분까지 올라오면 다시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어서 재차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제대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만시 전문가의 원칙과 기준, 현 시점에서는 1900 정도 오면은 현금화할 준비를 좀 하시라는 얘기였고, 김준 전문가님, 근데 사람 심리가요,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지난 한 주 뭐 134포인트 이렇게 빠지니까 어머 바닥이 끝이 없나 봐 이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머 계속 갈 건가 봐 이렇게 돼서 어떻게 시장이 되는지 아직 근데 다들 저점을 우리 한만시 전문가님처럼 한 번 정도 더 찍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준비하라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장을 살펴보시면 자, 저번 주까지의 폭락장에서는 장중에 매도 물량이 쌓이고 나오면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상승을 반등이 나왔지만은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장중의 움직임은 크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이효리 같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장이라고. 대신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때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시초가를 먹고 가는 장인데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경우에서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등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1850포인트에서 좀 길게 보자면 1900포인트까지 반등선이 올라서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만식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틀리게 봅니다. 지금 저번 주에 1800원선이 깨지고 저점이 찍혀버렸습니다. 네. 단기점 찍혔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오히려 급락을 하고 한 번 더 무너지게 되면 지수가 폭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면 더 빠르게 올라온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한 템포 늦게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잡는다라고 치면 1000원짜리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매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경우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가격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초가부터 갭으로 많이 띄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먹을 게 없고 수익을 챙겨나기가 가장 힘든 구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종목에서 수급이 끊겨버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뭐 확실히 줄이는 모습도 안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손바뀌거나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떨어지면서 그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은 지난주 폭락장 때보다 훨씬 더 수급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850포인트 길게 한 2주 정도 잡아서 1900포인트까지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급반등, 그때 다시 한 번 더 노리는 급반등이 훨씬 더 먹을 게 많은 장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확인하고 가고 너무 급하게 그렇게 매매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분 종합한다면은 좀 천천히 매수해도 좋겠고요. 1900까지 올라오면 일단은 현금화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가는 장에 대비를 하는 현금 실탄을 많이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그런 말이 예, 있는데 그렇죠. 아직 굳어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 진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질적질적합니다. 예. 아직 바닥이 굳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렇게 수익이 좋으니까 장우 씨의 어떤 그 말도 물이 오르는데 과연 오늘까지도 연승할 수 있을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수영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김수영 씨, 장우 씨 곧바로 포트 수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참고로요. 어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수영 씨는 현대중공업을 사고 싶다고 했었고요. 장우 씨는 파미셀이라는 줄기세포 관련주하고 LG 패션을 동시에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었습니다. 잘한 그런 결정이었을는지 먼저 김수영 씨 포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잡혔나부터 체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시초가 매수였기 때문에 일단 잡혔네. 잡히자마자 1% 수익 나네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거는 서울반도체도 오늘 추가 상승했지만 유비벨록스가 어제는 수익을 조금 주고 있었는데 오늘 6%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거의 한 방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놀라운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종목이지만 유비벨록스가 확 눈에 들어오네요.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 자, 서울반도체도 목표가에 거의 근접하는 분위기, 유비벨록스도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목표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고종현 전문가의 현대중공업도 일단은 잘 잡았네요. 장훈씨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장훈씨도 일단 잡혔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파미셀과 LG패션. 자, LG패션 잡히긴 잡혔는데 수익권이 아니고 파미셀은 아이고 30원이 모자라가지고 매수가에 미도달했습니다. 잡히기만 했으면 3% 넘게 뛴 종목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 선전하고 있네요. 가격과 함께 좀 살펴보죠. 자, CJENM과 동아약품은 역시 오늘 같은 날도 2%, 1.5%가량 오르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빠르게 불리는 모습 원위치 찾아가고 있고 SKC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강보합이었고요. 파미셀 좀 아쉽고 LG패션은 잡히긴 했는데 일단 도움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 세 종목 모두 다 플러스를 내고 있는 김수용 씨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장 씨가 계속해서 연승할까요? 총 수익률 한번 보죠. 자, 주식배트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영 대 장훈. 과연 장훈 씨의 여유를 오늘 또 보게 될까요? 최종 승자는요? 유후! 장훈 씨. 그래요. 마음껏 하십시오. 대신해드릴까요? 예. 몇 연승? 15연승. 15연승. 네.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화수목금 네. 장이 열리는 날만 근무하고 있는데 3주 내리. 3주 내내 이기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저기 이게 한 20연승 되면 네네. 네, 김수용 씨께 저희 제작진에서 부루마블 게임 하나 선물로 해드리려고요. 지금 집에서 연습 좀 기본적인 부루마블 게임부터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을 하기에는 너무. 차트 보는 거 뭐 5일선, 21선, 네. 뭐 저기 연봉하고 5년봉, 10년봉 보신다고 했는데 네. 저기 한만식 전문가님하고 둘이 그 기도원 같은데 네. 끊어드려가지고 네. 이제 그 주식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어디서 길을 좀 바꾸지 않는 한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요. 예, 네. 김수영 아니 한만식 전문가님이 그때 삼성전자 추천하신 거, 야, 그거 조금만 늦게 추천해 주셨으면 수익률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예, 그거 좀 아쉽네요. 예, 출연 날짜하고 좀 안 맞으니까 예. 약간 운이 안 맞는 거죠. 예. 네. 예. 일단 김수영 씨부터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기도원을 끊으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아니에요. 루마블 게임이라도 다시. 수익률을 보셔서 알겠지만 네.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전 종목 전부 다 플러스. 네, 그렇기 그거- 때문에 네, 뭐 그건 오늘 인정합니다. 패는 했지만 네. 그래도 뭐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좋은 성적 나올 겁니다.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네. 예.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김수영 씨가 좀 차곡차곡 이렇게 따라붙는 게 어제 전부 다 매도 안 시키겠다, 가만히 두면 내려가겠다 했지만 지금 더 오르거든요 종목들이. 네, 네. 일단은 선정이 잘 와신상담이라고 됐다. 알죠? 와신상담. 네. 네? 네, 와사비 상담합니다. 아, 참. 예. 대화를 못 하겠네, 상담 대화를. 와사비 얘기. 아니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개그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자. 밤마다 지금 쓸개를 네. 핥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아두고. 예. 쓸개가 조금 눈 밑에 튄 것도 같아요. 아니 감히 우리 대선배님 그 다크서클 갖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다 부루마블 해놓고 거기 잠깐 숟가락 얹으니까 또 왜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15연승 축하드립니다. 네. 20연승, 30연승까지는 안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장훈 씨와 김수용 씨 일단 승패자는 가려보았고요. 두 분의 포트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떤 의견이신지 우리 김수용 씨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 먼저 계속 연승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포트의 주식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연승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장훈 씨 포트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연승의 비결. 뭐 어떻게 보면 타이밍 면에서 조금 운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 운이 왜냐하면 좋았- 예, 예. 여기 이제 장훈 씨 같은 포트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포트를 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저 김수영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포트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수익률 체크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네. 측정하기는 아무래도 장훈 씨 포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근데 저는 또 놀라운 거는 저도 처음에 이제 그렇고 장훈 씨는 뭐 단기 성향이다 했는데 이게 3주 내리 이게 한 번도 안 거르고 15연승을 해버리니까 저도 이제 장훈 씨가 실력이 있나. 어떻게 주식 좀 알려드려요? 예? 예? 배워보시겠어요? 예?
나중에 좀 얘기합시다. 이게 이건. 중장기도 좋지만 예. 사실 그때그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중장기도 요게 내수 방어냐 어떻게 뭐 아니면 스몰캡이냐 요거 그때그때 딱 포트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얄밉긴 하네. 종목 추천 누가 해준다? 장우 씨? 전문가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무시 못해. 매수가하고 다 비중하고 어떤 종목은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결정이 그만큼 근데 중요한 사실 겁니다. 예. 사실 이 연승에 대해서 사실 뭐 김수영 씨가 사실 뭐 운이 없으신 거죠. 뭐 사실 저도 뭐 실력이 없는 일반 쓰레기 개미인데 근데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손절인 것 같아요. 손절. 그건 맞아요. 요즘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손절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내려갔을 때 네. 그만큼 이제 손실이 좀 적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너무 크게 두지도 않고 요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주식을 새롭게 정말 재밌게 네. 배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상 아니 연승의 그럼 비결. 난 손절도 못해? 아니 그게 그렇게 아니 되네요. 그게 아니라요. 예. 죄송합니다 형님. 네, 야, 죄송합니다. 대선배님에게.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아, 그게 이상 아니라 저는 네. 손절이 아니라 그 페널티 때문에 좀 불리한 게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들고 갔으면 좋았을 네, 텐데. 페널티로 이렇게 매도 당하니까. 예. 네. 그래, 굳이 돈- 핑계를 대자면 그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포트의 한 종목 김준 전문가님이 장우 씨 거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예. 저 동화약품하고 CJ ENM 같은 경우는 좀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화약품하고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폭락을 하면서 종목들이 약간 좀 흔들리면서 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대신에 오늘 어제 해서 가을대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흔들리거나 크게 종목들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그대로 쭉 들고 가시고요. 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테이프 정도 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목표가까지 쭉 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제 그다- 사실 고종현 전문가도 CJ ENM 여기서 빨리 가져야 된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움직여 주더라고요. 곧바로. 예. 어차피 예. 단기적으로 봐도 저는 어차피 중기적으로 잘 안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을 봐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뭐 수급이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초가 마찬가지로 띄운 상태에서 약간 누르면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중장기적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 43,000원 요 부분까지 올라서면 일단 한번 수익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요. 장우 씨 연승 또 하고 싶으시죠? 네, 이제 아직 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어제 고종현 전문가도 똑같은 얘기 하신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 SKC 중장기보다 짧게. 근데 네. 오늘 곧바로 또 중장기보다 짧게. 아 그렇습니까? 예, 참고해 주세요, 장우 씨. 네, 내일 매도할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빨리 하고 현금 챙겨서 나오잔데. 아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LG 패션 같은 경우는 약간 낙폭주죠. 낙폭주인데 대신에 지금 괜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수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탈하고 올라서게 되면 훨씬 더 크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LG 패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쯤에 대해서 밑꼬리 쫙 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려놨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올려놓은 상태고 오늘은 대신에 한 1% 정도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올라서게 된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요번 주까지 해서 올라서게 된다면 한 37,0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고 대신에 흔들려도 밑에 부분 37,000원까지 올라서게 된다면 그 다음에 누르게 돼서 35,000원 밑으로까지만 이탈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조금 더 들고 보셔도 뭐 무방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안타깝게 못 잡은 파니셀. 파미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 3% 정도 올랐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방향성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게 무슨 방향성이냐면 오늘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네. 오늘 21일 이평선에 딛고 눌러버리는 모습을 보이죠. 시가를 띄우고 오늘 뭐 반등이 나왔지만은 눌러버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내일 내모레 이틀 안에 21일 이평선 올라서지 못하면 오히려 다시 한번 급락을
급락도는 흔들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미셀 잡지 못했지만 종목까지 점검을 간단하게 받아봤습니다. 이번엔 한만식 전문가님이 김수혁 시포트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제 현대중공업 잘한 결정인지 수익은 바로 줬는데요. 유비벨록스 급등에 대해서도 어떤 분석이신지 한 종목 한 종목 봐주시죠. 예, 뭐 세 종목 지금 갖고 계신데 그 약간 그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그 종목의 스타일하고 좀 달라서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일단 유비벨럭스 잘 가고 있는 유비벨럭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개 지금 종목이 있는데 유비벨럭스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그 근접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35,000원이죠. 네. 목표가 설정된 게. 네네. 저는 이거는 계속 가져가시라, 목표가 위로 올리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유비렉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상 흐름으로 먼저 보시면 작년 초죠. 작년 초에도 한번 이렇게 4개월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신고가를 내고 지금 보시게 되면 또 한 4개월 정도 조정 주고 지금 강하게 치고 오는 월봉상으로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유비벨럭스 지금 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조정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파동으로 지금 갖고 있어서 시장과 좀 다르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지금 주봉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실적과 겸비해서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시라 위쪽으로. 이게 목표가를 35,000원 잡으셨는데요. 네. 목표가를 좀 더 예를 들면 한 33,000원까지 그냥 높여놓으시고 오, 예. 가격이 손절가만 지금 26,300원 돼 있는데요. 종가로 26,500원 좀 올리셔가지고 이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종가상으로 네. 계속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수익을 키우는 쪽으로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서울반도체와 현대중공업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냐, 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계속 1900, 2000까지 회복돼가지고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올라갔다 또 빠지게 되면 앞에서 마찬가지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일정 반등 주고 그대로 빠진 경우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5만 원 바닥을 형성하고 시장이 올라오니까 일정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한 27만 원 목표가를 지금 이게 29만 원 잡았는데 29만 원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29만 원까지 올라오려고 하게 되면 지수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억을 그대로 하시고요.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수가 1900대 위로 이렇게 쭉 올라와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말 5월 초에 잠깐 반등 줄 때 네. 현대중공업 차트 보시게 되면 그때 이렇게 잠깐 반등을 준 거거든요. 비슷하네요. 예. 예. 그리고 계속 빠지고 지금 지수가 조금 올라오니까 급락해서 조금 올라오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다시 빠지게 되면 그대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7만 원 정도까지 하고 짧게 이렇게 수익 내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완전히 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설명대로 아까 설명대로 예전처럼 이렇게 21선이 우상향이 돼서 확실히 바닥이 지지가 됐다. 이렇게 높아지는 지지요. 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매매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거고 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서울반도체의 경우도 똑같은 모습인데요. 서울반도체도 지금 계속 빠지진 않습니다. 더 이상 빠질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반도체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작년 흐름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져주다가 이렇게 확 돌리는 모습이 생깁니다. 네네. 거래가 실리면서 예. 또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반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목표가가 높으면 잘못하면 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가를 근데 괜찮죠? 목표가가? 23,500원이니까 네. 약간 위험합니다. 이게 23,500원이. 그래요. 왜 그러면 23,500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여기 고점도 23,350원 찍고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을 지금 공략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그냥 지금 밑에서 지금 내려오는 종목들을 많이 기술적 반등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이렇게 올라왔다 또 빠지고 올라왔다 또 빠지고 올라왔다 또 빠진다는 얘기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예. 예, 지금 예전에 많이 김수영 씨 매매했던 종목들 동국제강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올라왔다가 또 빠지고, 약간 올라왔다 또 빠지고, 약간 올라왔다 또 빠지고 바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는 종목들은 함부로 매매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짧게 뭐 3%, 5%로 해도 진짜 단기 하루 이틀 사이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라면 이런 종목은 아직 매매하지 마시고요. 한 5월 말 6월 초 되면 그때 되면 매매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서울반도체와 현대중공업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짧게 매매하시고 다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내가 장기로 하겠다라는 얘기면 다릅니다. 얘기는 단기가 아니고요. 장기로 대응한다 하게 되면 이 차트는 잠깐 보셔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뭐 최근 수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2008년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추세의 하단부에 와 있습니다. 거의 하단부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뭐 몇 달씩 매매하시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아요. 지금은 26만 원대에서 계속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3개월, 6개월 정도 있게 되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 결국은 V자로 올라온다. 한 더 달 기다리다 보면 전고점대로 올라오거든요. 네. 시장이라는 게. 그럼 이번도 지금 뭐 6월이나 7월 달 정도 되게 되면 다시 2,05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것도 30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V자로 올라온다고 하시게 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를 3개월 이상 중장기 정도로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대표 종목에 대한 낙폭과대 종목을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하루 이틀 보고 투자하시는 거라면 손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수영 씨도 만약에 짧게 볼 거라면 서울반도체와 현대중공업 정말 짧게만 봐야 된다는 유비벨록스는 길게 봐도 좋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포트폴리오 전략, 멘토링까지 들은 상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장우 씨가 김수영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팔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페널티 시간 고민할 수 있는 10초를 장우 씨에게만 드립니다. 네. 이거를 유비벨록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유비벨록스를 매도 시켜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잡자마자 수익 내는 종목을 팔라고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멘토 전문가가 이거 너무 좋다고 길게 들고 가라고 목표가도 높여준 유비벨록스를 팔라고 할지. 자, 장우 씨. 답은 결정하셨죠? 뻔하죠, 뭐. 네네. 네. 뭐 에리나씨께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유비벨록스가 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6%나.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네. 유비벨록스는 놔두고 네.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수영 옹 네. 종목 가운데서 다크서클을 매도시키겠습니다. 자, 다크서클 매도. 어떻습니까? 내일 시초가에 곧바로 매도 되나요? 제 때려도 되나요? 대신 방송 중에? 때려드립니다. 네. 저. 방송 중에 진짜 때리고 싶네요. 네. 아니 여기 피곤해 하시니까 이거 매도시켜 드리려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아니 김수용 씨 좀 더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그리고 모처럼 만에 요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파이팅 차원에서 매도 안 시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이 김수영 씨가 종목만 안 뺏긴다면 이 수익이 얼마나 차곡차곡 불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보답하는 차원에서 네. 내일 LG 패션 가서 양복 하나 맞추세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돈으로 마치는 거죠? 네, 장욱 씨 돈으로. 네, 장우 씨 꼭 한 벌 입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널티 시간까지 가졌고요. 이제는 오늘의 경기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승자인 장웅 씨를 위해서 김지훈 전문가가 준비해온 종목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길게 봐야 3일 정도 보는 종목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짧게 보면 3일 안에 길게 보면 아주 길게로 봐도 되는 종목 들고 왔습니다. 뭐 아니면 예. 더 종목은요? 삼화전자 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장웅 씨, 삼화 고속은 아는데 저는 뭐 삼화 전자는 좀 예. 생소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사마 콘덴서 이런 거 네. 들어갔는데. 어떤 회사지? 예, 맞습니다. 일단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코어 전문 제조업체로서 뭐 TV, 모니터, 통신기기, 각종 뭐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DMB 그리고 뭐 블랙박스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가 아니라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뭐 희귀금속 관련해서도 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비중 내수 시장에서 한 2% 이상 이제 올라섰다라고 판매율이 올라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씩 벌써 점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그런 분석들 때문입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대감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기름값, 유류비 이런 것들에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올해 친환경 자동차 세제 지원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판매율 이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기업적으로 보시면 기업 안에서는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적을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기 아니면 장기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업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적으로 개선시켜서 기업 측면에서 좋게 계단식으로 올려나가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빠르게 5월 한 9일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이 약간씩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장훈 씨, 차트 보기 무섭지 않아요? 이게 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움직임이 크죠. 아닙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차트인가요? 차트를 보시면 예. 안정적인 차트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셨던 차트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장훈 씨 어때요? 안정감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롤러코스터를 또 한번 네. 봤습니다. 근데 이 롤러코스터가 위로만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올라갔다 아래로 쭉 또 떨어지니까 이게 사실 그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예, 이만큼 뺐다가 막 상한가 네. 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예. 이제 기업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개선율이나 판매율, 매출율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소폭씩 약간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턴어라운드식으로 보셔도 상관없는 정보입니다. 예. 그리고 가격 지금 아까 설명을 산업 콘텐츠하고 들어볼까요?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뭐 그런 섹터들 중에서도 가장 항상 테마나 뭐 이런 것들 잡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대장주를 잡아라. 그렇죠. 머리를 예. 잡고 들어가는 게 이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너무 이제 롤러코스터가 심한 거는 네. 사실 한 번에 매수한다기보다 좀 분할 매수 예, 맞습니다. 추천해 그래서 오늘 주셨겠어요? 제가 이제 추천드릴 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예. 뭐 롤러코스터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주식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이겠죠. 제가 첫 방송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종목들에서 조금 방송 중에 운이 조금 없게도 제가 이제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보다 약간 이제 밑으로 빠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요 종목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지난주에 KCS랑 텔레필드를 두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아쉽게도 밑으로 해서 손절가가 잡혀버리고 나가버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고 수요일 날 실시간 대응으로 이제 다른 클럽 회원님들이나 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대응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신 분들은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한 예로 KCS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보시면 롤러코스터로 왔다 갔다 변동성을 내는데 먹을 게 없어 보이죠. 먹을 게 예.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KCS 가지고 7% 수익을 나왔고요. 예. 그리고 텔레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 4%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목표가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대응을 하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 끝나고 하는 대응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하루 중간쯤 낮쯤에 사가지고 그날 장 마무리 전에 팔고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예, 그런 것도 예. 있는데 제가 항상 TV에 나와서 이제 출연하고 할 때 항상 최상위 목표가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손절가를 잡아드립니다. 예. 근데 대신에 왜냐면 보시면 차트를 당연히 보시면 알다시피 차트가 손절가를 만약에 터치를 안 했다고 손절가를 만약에 안 잡고 넘어갔다고 하면 텔레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안 잡고 넘어갔다 하면 많이 빠져서 지금도 역시나
손실권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근데 대신에 그 안에서 대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TV에서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을 바로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적어도 저는 제 종목 가지고 물려 있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제 종목에 대해서 물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다 컨택을 하시고요. 혹시나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들고 계시는 분도 있으면 컨택을 해서 그 종목의 대응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네요. 진짜 뭐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 전문가가 나와 계신데, 자, 김진 전문가님, 이제 이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겠습니까? 가격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주봉 먼저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2008년도, 2009년도 때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타다가 지금 현재 가격대를 수렴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1,600원에서 뭐 2,000원 부근에서 가격대를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로 타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대를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급등 다음에 그 다음에 급락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기간 조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역시도 어느 정도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지금 현재 길게 보시면 제가 요것 때문에 길게 봐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을 살펴보셔도 거래량이 듬성성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종목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시장에서 찝쩍대고 이 종목이 가만히 있으려면 찝쩍거리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봐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봉으로 짧게 보시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자 11 이평선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게 11 이평선입니다. 11 이평선만 닿게 되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 이평선 뚫고 올라가니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조정받고 그 다음에 11 이평선 또 내려오니까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제랑 오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장중에서는 한 번 더 눌렀지만은 종가 대비해서는 그 11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요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라도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요. 앞에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도 마찬가지로 11 이평선 튀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11 이평선 튀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면시키기가 굉장히 아까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승 거래량이 터졌을 때 나왔던 가격 거래선 그리고 종가 대비해서 나왔던 거래선을 장중에는 한번 흔들림이 있을지 몰라도 종가 대비해서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강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수급들이 풀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사면 좋아요? 분할 매수하라고 아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데 첫 번째는 시가 부근으로 바로 일단 잡으시고요. 네네. 오늘 왜냐면 11 이평선을 이미 안착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는 거고 첫 번째는 시가 부근으로 시가 시작하면 바로 한 10%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1660원에 그 다음에 2차 매수 10%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면 평단가가 맞춰질 때 1700원 이하로 맞춰질 겁니다. 1680원에서 90원 정도로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 같은 경우는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평단가를 맞춰주시고 대신에 손절을 개인적으로 하실 것 같은 경우나 우리 그 장우 씨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1600원으로 밑으로 여기 60일 이평선하고 120일 이평선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요 선이 이탈시키게 되면 20일 이평선이 같이 올라와서 세 가지 이평선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평선 이탈시키게 되면 약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대응하는데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간으로 잡아 나가려면 손절 라인을 1600원으로 잡으시고요. 이 손절 라인은 종가상입니까? 아니면 장중입니까? 장중도 괜찮습니다. 장중으로 잡겠습니다. 네네. 예. 왜냐면 제가 종가상으로 예전에 한번 종가상으로 뭐 어느 가격대 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갑자기 나빠져서 종목이 확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밀릴 때까지 그죠. 기다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손절 라인은 만 1, 2% 짧게 잡는데 네. 종가상으로 손절 라인 잡으라고 하면 종가가 만약에 확 밀려서 빠져버리면 종가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죠. 예.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빠지게 되면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옵니다. 빠지고 나서 손절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 대비해서는 하지 마시고 장중으로 해서 1,600원 그대로 잡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궁금한 삼화전자 목표 가격은요? 목표 가격은 지금 단기적으로 5월 16일 날 1,980원을 고점 찍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급을 받치고 다시 한번 튀어 오른다면 요 고점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많은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큰 욕심 안 부리고요. 2,000원 딱 찍게 되면 목표가 수익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화전자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우 씨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조금 해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 김수용 씨 포트를 위해서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존에 있는 포트는 조금 내 스타일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스타일 뭐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네.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지난주에 전차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예, 선물 잘 가나요 전차? 네, 예. 잘 가고 제가 잘 놀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지난주에 좀 충격이 좀 받아가지고 포트에 좀 빠졌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종목을 가져간다면 대형주 종목을 포트에 담아간다면 전차 쪽의 종목으로 가져가자. 기본적으로 50%는 변함이 네.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시장이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은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에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차트를 가지고 시장의 시나리오 자체를 몇 가지 한번 아까 설명드릴 때 네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지금 지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 저점보다는 같아질 거냐 저점이. 그러니까 지난주 저점과 똑같은 쌍바닥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줄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네. 과거 사례를 보시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는 한번 대지진 때문에 더 빠졌지만 이건 뭐 잠깐 빠진 거니까 거의 같다고. 쌍바닥 쪽으로 올라오는 형태가 A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작년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이전 저점보다 그 다음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인데 저는 이걸 희망합니다. B든 C든 이번 조정이 1900 위까지 쭉 올라왔다가 지난 저점보다 높은 쪽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기를 바라는데요.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무게감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원상태로 회귀가 됐을 때 이게 재작년 10월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잘 갔던 종목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이 삼성전기, 기아차를 다시 담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삼성전기의 흐름과 기아차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지수 급락 때문에 120일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삼성전기도 그렇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요. 121선 부근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예전에 그러면 2년 전에 그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를 좀 보게 되면요. 네. 2년 전에 잘 갔던 종목, 그 당시에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2년 전으로 가게 되면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이 2010년도에 상당히 잘 갔던 무섭게 올렸죠. 종목입니다. 진짜 추세적으로 그냥 예. 잘 갔던 종목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근데 시장이 V자로 올라오게 되면 그대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위쪽으로. 네네. 이게 올라오는 이유는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삼성전기 기아차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나만 얘기하면 또 잘 못 믿으시니까 몇 종목을 보겠는데요. 현대중공업도 보시게 되면 2년 전에 현대중공업 그 업종 대표주인데요. 2010년도로 보시게 되면 요 당시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 형성을 하는데 결국은 신고가를 낸 종목이 기다리다 보면 신고가가 다시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급이 증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팁을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좋았던 기아차와 삼성전기는 이 저점보다는 높은 데서 저점이 형성이 되겠죠. 네. 저는 지금 웬만하면 어제의 이 급등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최소한 반 정도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고 지금 기아차죠? 예, 기아차인데 잡으시라는 겁니다. 음. 예, 가능한 싸게 잡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그 76,100원에 끝났는데 예, 그 7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74,000원 정도. 어제 많이 올랐던 게 반 정도가 그 라인을 깨게 되면 손절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길게 봐서는 앞에 고점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자라는 개념이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예, 같은 개념이니까 지금 매수 의견 드리는 거는 10만 1,000원 정도 이하면 매수하시라는 얘기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이전 고점 넘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역시. 예, 손절가는 9만 6천 원으로 해서 포트의 50% 정도는 한 6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대형주 가지고 매매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15% 20% 수익을 분명히 준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쳤을 때. 근데 많은 분들이 4월달, 5월달에 납포가대주를 잘못 매매했다가 20% 30% 많게는 뭐 30몇 프로 지금 손실이 상당히 큰데요. 그거는 잘못된 투자로 잊어버리시고 이런 쪽 사례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삼성전기, 기아차 조금 높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아주 얼마 전 최근에 급락 전에 네. 그런 분들 추가 매수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연동돼서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50% 비중, 그러니까 전차가 포트의 50% 한도내로 해서 네. 조금 더 옮겨 타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납포가대 종목 중에서 부진한 것들이 보게 되면 철강주가 지금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그다음에 화학업종이 일부 더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철강, 건설 뭐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 안 좋으니까 그런 쪽이 요번에 1900대까지 올라와서 현금화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권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히려 네. 갈아타는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그렇게 이제 크게 이런 쪽으로 좀 포트를 담궈 놓으시고 길게 봐서는 뭐 6월 말까지 좀 느긋하게 좀 가져가시라는 거고 네. 포트의 한 1, 20%, 한 30% 이하로는 짧은 종목 가지고 조금 트레이딩 하시라는 측면에서 준비한 를 종목은 초록뱀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손절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차트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엊그저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 오후에 여의도에서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이 좀 있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3분기 연속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 관리 종목에 해서 뭐 상장 폐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저점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저점 형성하고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이렇게 121선 부근에서 강하게 터닝이 나오는 형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빠지게 되면 손절을 하시고 다시 이런 지지 라인에서 올라오는 걸 보시고 매매하시라는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려고 합니다. 2,400원 정도 다시 이 밑에를 이탈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2,400원 제가 잡아드리는데요. 거기가 이탈되게 되면은 손절하는 거를 설정해 두시고 오늘 가격이 2,540원에 끝났는데 지금 2,600원 이하 정도에서는 편입하셔도 좋다라는 얘기고요. 지난번에 그 일본의 소넷그룹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뭐 그쪽에서 M&A 설까지 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뉴스를 보시게 되면 설이다 그냥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 IR 쪽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초록뱀 쪽이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들 해외 수출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드라마 제작 업체들이 드라마 잘 되면 동남아 해외 쪽에 지금 그 수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록뱀도 작년에 그 드라마 수출로 그 수출 탑 수상을 받은 업체인데요. 소넷그룹 쪽하고 제휴가 돼서 그쪽에 뭐 드라마 쪽 하는 부분의 제휴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지분을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3분기 연속 턴어라운드 되고 계속 흑자 행진이 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지금 하단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뭐 3,600원대에서 거의 뭐 2,500원대니까 30-40% 빠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 다시 실적과 연동돼서 또 기관 투자자들 오늘 IR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주부터 기관들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리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 한번 들어가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수영 씨 어떻습니까? 삼성전기, 기아차, 초록뱀 사실은 거의 뭐 한 2번 이상 이렇게 네. 들은 종목인데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이 종목으로 딱히 수익을 뭐 아주 안 본 건 아니지만 수익을 어쨌든 크게 못 봤는데 한번 자르고 다시 들어갈 용기가 있느냐. 김수영 씨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네, 삼성전기나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실제로 거래를 한다면 네. 분할 매수로 아마 내일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중장기적으로 보니까요. 예. 네. 하지만 그 초록뱀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한 2주 이내 예. 지금 제가 승부를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네. 초록뱀이 좀 땡기네요. 그냥은요. 근데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한만식 전문가님. 네, 하시죠. 근데 IR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기업이 벌써 이제 자기네 회사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다른 IR을 한 건 아니고요. 뉴스에 보시게 되면 오늘 그 IR 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고 그 IR 자료들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뭐 오늘 한 거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분기 연속 실적이 개선된 거에 대한 실적 그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앞으로 지금 어떤 그 뭐 소넷그룹이 지금 계속 지분 늘린 거에 대해서 소넷과 어떻게 제휴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건지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뭐 이쪽 초록뱀 쪽에서 제작한 드라마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이킥 같은 거라든지 최근에 기억나죠. 예. K-팝 종영이 됐는데 SBS 쪽에서 진행한 거. 그다음에 지금은 케이블 쪽 종편 쪽에서도 지금 드라마 제작이 되고 있고요. 네. 드라마 제작을 좀 잘합니다. 시청률이 계속 또 1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겸비되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쪽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들. 네. 그래서 그냥 많이 빠졌다고 단순히 하시기보다는 과거에 그런 급등의 그 이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실적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손실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고 해서 길게는 아니고요. 시장이 과거와 같이 1, 2개월 정도로 다시 V자 만들기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도 좀 담아두시고 네. 손실이 큰 그거는 한 30% 정도 비중 내에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가지. 그것은 실적이 안 좋다가 흑자로 전환이 된 듯 이런 모멘텀이 있다든지요. 또 그런 거와 관련돼서 과거에 급등의 사례가 있던 종목들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좀 매매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이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동아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그게 또 빠졌더라고요. 뭐 네. 페널티 때문에 네. 빠졌는데 그러니까 동아운 같은 경우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게 더 이상 빠질 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락은 없다.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는 거는 자사주 100억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이 1, 4분기에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만 지난번에 급락이 나온 건 루머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게 돌게 되면 갑자기 한 30%씩 올라오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지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찾아가셔서 손실을 단기에 복구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뭐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좀 짧은 관점에서 보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여기 김수용 씨가 또 단기 종목 초록뱀을 욕심을 낼지 잠시 후에 제가 최종 결정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장우 씨에게도 또 김수용 씨에게도 10초를 드릴 테니까 포트에 넣을지 말지 비중과 가격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 타임 10초 드립니다. 유비를 신청 나오시고요. 이거 좀 올리시지 않은데? 어떨까? 네,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전략 타임 10초 벌써 빠르게 다 지나갔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결정을 벌써 내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세 종목이나 추천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익숙한 종목이었잖아요. 최종 결정은요? 네, 일단 초록뱀에 빨리 캐스팅되고 싶네요. 초록뱀 30% 매수. 혹시 캐스팅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매수죠. 그러니까요. 저 같이 매수입니다 그럼. 네? 같이 매수. 아니 좀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혹시 뭐 펜엔터 이런 거 갖고 오실 수 있으니까. CJ ENM에서 연락 오길 기다리세요. 아하, 아, 참, 그럼 전 그게 되겠네요. 있었죠. 예, 아니, 그렇습니다. 매수 안 하겠습니다, 전 그러면. 자, 초록뱀 30%나요? 네, 30%. 아니 지금 현금이 30%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다 담그는 거죠. 승부 보는 거죠, 내일. 아니 그걸 다 담게 지금 삼성 전기 기아차를 그렇게 포트에 절반을 담으라고. 일단 삼성전기나 기아차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걸 확인하고 분할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15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록뱀 자체를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일단 또 단기적으로 또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크게 오르니까
그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일단 집중해서 지금 예. 단계적으로 좀 공략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한만식 전문가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삼성전기 기아차 그때가 또 최적의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초록뱀만 올인 나머지 연금으로. 장훈 씨는요? 네, 그러면 저는 CJ ENM 추가 매수입니다. 예. 캐스팅 이 얘기가 때문에. CJ ENM에 들어갈 거 옆 동네긴 한데. 네. 캐스팅해 주세요. 네. 자, 저는요 오늘 그 부산사나이 김지훈 전문가가 추천한 그 삼화전자 예. 시초가의 10%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그 눌리면. 눌려서 1,66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1,660원에 또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 20%인데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 네, 근데 손절가는 안 내려오길 바랍니다. 10% 정도만 시초가에만 사고 예, 싶다. 예. 비중 많으시는 게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실었는데 또 더 밑으로 빠져서 1,600원이 되면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 내려오길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손절 라인도 전문가의 추천 가격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다. 이런 장훈 씨 얘기했는데요. 양팀 결정 모두 다 나온 것 같죠? 자, 제가 최종 포트폴리오 김수영 씨 것부터 대신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최종본이 만들어지네요. 자, 사람 손까지 다 색깔로 뒤덮였습니다. 현금이 없다는 얘기고요. 종목 4개, 초록뱀 오늘 새롭게 사고 싶다 하면서 현금 제로, 초록뱀, 현대중공업, 유비벨록스, 서울반도체. 자, 앞서 두 개는 20%씩 싣더니 이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싣는 김수영 씨인데요. 자, 유비벨록스가 오늘 6% 급등했는데 전문가의 눈에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장기적으로 목표가를 높여도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서울반도체, 여기에 초록뱀까지 굉장히 짧은 관점으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훈 씨 포트를 한번 넘어가 보면요. 동화약품 그리고 장훈 씨가 뭔가 또 다른 노림수를 갖고 있는 CJ ENM 수익도 좋고요. 일단 짧은 관점에 SKC, LG 패션 막 들어왔고 삼화전자를 분할해서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훈 씨는 아직까지 현금의 여유가 조금은 있는 상태네요. 자, 종목은 5개입니다. 자, 삼화전자 일단은 아주 짧게 혹은 아주 길게 했는데 아주 짧은 반등을 노리는 쪽이에요. 시초가의 10% 그리고 1,660원 눌리면 10% 이렇게 해서 총 20%를 사고자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600원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중 손절가를 삼화전자 잡고 장훈 씨가 포트에 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두부 내일의 순위는 어떨지 꼭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김현장이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상담이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번입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종목 상담 김현장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 가운데 상담 받고자 하는 팀을 먼저 지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자이든 전화이든 말이죠.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수영 씨 네. 팀, 장훈 씨 팀이 있는데 어느 쪽 상담 받고 싶으세요? 김수영 씨 팀 네, 알겠습니다. 수강한테 받고 싶습니다. 예, 김수영 네, 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수고하시죠. 예, 요즘 수익 어떠세요? 좀 안 좋으시죠? 예,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MHN. 네, NHN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25만 4천 원에 30%입니다. 네, 25만 4천원에 30%. 뭐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2분기까지만 볼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한만식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떻게 저 매수하신 시기가 이번 달이신가요? 어떻게 되신가요? 아닙니다. 저게 3월 29일인가 그럴 겁니다. 아, 그때 그럼 매수하시고 수익이 좀 났다가 다시 예. 그럼 제가 이제 그뭐 2부 때 강의도 드리고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매수하실 때 어떻게 목표가나 손절가 같은 거는 정하십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당시에는 뭐 28만 원, 29만 원 이 정도 간다고 네. 그런 매수금이 많이 나왔어요. 아, 누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격이요? 예, 아니, 근데 그거에 이제 그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증권사의 목표가를 가지고 많이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대응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 웬만한 종목 99.9%가 증권사 목표가대로 절대로 안 갑니다. 예, 예, 증권사 목표가는 이 가격이 올라가면 목표가를 올리고요. 예, 떨어지면 낮추기 때문에 목표가를 절대로 안 가거든요. 그 예. 일례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130만 원 갔을 때 뭐 200만 원 간다고 목표가가 나왔는데 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증권사 목표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올해 그 1분기 실적 때 그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예, 또 그 회사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예, 일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더 못 올라가는가.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요, 매매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면 수익 내기가 어렵거든요. 예. 장이 또 지금 최근에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장 빠진 거는 시장이 빠진 것도 분명히 연계가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3월에 매수하실 때 가격이 25만 4천 원이면 뭐 이때쯤 사셔가지고 수익이 일부 나다가 다시 지금 매수가 밑으로 와서 오히려 손실이 된 상태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수해서 일정 목표가가 27, 8만 원이지만 증권사 기준으로 목표가 잡으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예. 투자하실 때 어쨌든 이게 그 점점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가격대 그리고 21선 밑으로 꺾이게 되면 일단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예. 무너지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예. 특히나 매수가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샀다가 손해가 나는 거니까 또 최근에 그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하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예. 일단 지금 NHN 자체는 길게 보시면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길게 가지고 계시면 매도가가 분명히 또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도 많이 지금 지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는 안 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예. 지난번 저점 때 종가로 22만 2천 원을 만일에 종가로 깬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하십시오. 아, 예. 매도하고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 매수하시고요. 이걸 깨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1차는 25만 원 정도 보시고요. 예. 25만 원 쪽으로. 그리고 좀 한 달 이상 가지고 계시면 27만 원대 위로 다시 시장과 같이 연동돼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종목이니까 비중이 30%니까요. 조금 길게 보시고 아까 한 3개월 정도 보신다 그랬죠? 예, 2분기. 예, 2분기까지. 2분기 하면 이제 7월 달에. 예, 그러시면 종가로 22만 2천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네. 2분기까지 가져가시게 되면 뭐 27만 원, 28만 원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가져가시죠. 예. 그리고 지금도 기간 계속 매수하고 있지. 예,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예, 2월 달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뭐 팔다 샀다 하는 것도 하고. 외국인은 최근에 지금 뭐 4월 달부터 좀 약간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기관들 녹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지금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표시해드리면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여기 보시죠? 아, 예. 빨간 선. 예.
근데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안 팔고 살짝 들어섰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거의 지금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매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을 깨게 되면 매도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관들 지금 계속 녹색으로 쭉 사고 있기 때문에요. 예. 6월 말까지 기다리시면 27만 원, 28만 원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궁금하시면 다음에 연락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NHN 아주 길고 자세한 상담 해드렸습니다. 22만 2천 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장우 씨. 네, 신성 FA 2,990원 5% 보유하고 계신데 대응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임지훈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속이 좀 많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 클럽 회원님들이 실제적으로 매매하고 수익 챙기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늘 아마도 잡으신 분이 오후장에 잡았을 겁니다. 한번 튀어 올라갈 때 우리가 판가할 때 잡았을 겁니다. 그때가 고점이었는데 손바뀜 하셨군요. 예, 그때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시가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 쫙 치고 올라와서 8% 이상 급등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했었는데 올라가면서 수급이 끊겨버렸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900억 위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와갖고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저점 다시 나옵니다. 목요일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990원이면 한 3%에서 한 5% 정도 손실권인데 위로 정리하시고 목요일날 저점 잡아서 다시 들어가시면 충분히 그거 할 때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물타기 하게 되면 그거 나중에 부담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900원 위로 정리하시고 내려와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쯤 단기 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2,900원 위에서 일단 정리하고 목요일쯤 다시 밑에서 한번 사보자. 신성 FA 상담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겨 계세요? 예, 목이 좀 쟁기네요.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상담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 김수용 씨 팀, 장우 씨 팀 두 팀이 있어요. 어느 쪽 네. 원하세요? 김수영 씨 팀을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두산엔진을 한 6개월 전에 산 것 같은데 네, 두산엔진. 떨어져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댈 정도예요. 네, 그게 매수가까지 길게 가면 올 수 있나 궁금해서 했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000원에 20%인데요. 19,000원에 20%. 네,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 한만시 전문가님. 네. 예, 이게 저희가 몇 번 상담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제가 4월달, 5월달에도 한번 상담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번 차트 잠깐 보실까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19,000원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매수가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19,000원이면 여기 가격대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한 1년 되셨나요? 투자하신 지? 네, 거의 한 8개월쯤 된 것 같아요. 1년 되신 것 같은데요, 19,000원이면. 작년 8월 달이니까. 예. 예.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그대로 빠져가지고 지금 회복이 계속 안 되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잠깐 보시면 12,000원에서 16,000원까지 급등이 나와도 네. 이 19,000원 매수가 때문에 매매를 못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당히 좋고 뭐 실적이 계속 좋아져 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못 나오시거든요. 몇 년씩 걸리신다는 거죠. 아니, 그럼 몇 년씩 가도 그거에 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씩 걸린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한 2, 3년 실적이 막 2배, 3배씩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19,000원이 매수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매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15,000원까지도 못 오겠어요, 가을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12,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 하시겠어요? 15,000원까지. 아니요, 12,000원까지만 다시 올라오게 되면 매도 하시겠냐고. 예, 해보죠. 그러면 뭐 마땅히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요. 그거 들어갈 매수해서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 19,000원 때문에 족쇄가 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이 지금 상당히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최근 6개월 이후에 상당히 좋아진다는 지금 이 전망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는 나오시라 현금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복구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도 쪽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근데요, 예. 그거 팔아가지고 딴 거 샀다 그것도 떨어지면은 그거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연락을 줄이시면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또 여러 가지 드리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가슴이 좀 아픕니다. 두산엔진 상담이었고요. 계속해서 한 번의 전화 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어느 쪽 상담 원하세요? 네, 장욱씨입니다. 네. 네, 15연승 장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요. 네. SK 브로드밴드고요. 아, SK 브로드밴드요? 예, 3,765원이고요. 예. 비중은 100% 갖고 있다가 제가 30%는 저번 달에 손절 좀 했었고요. 지금 70%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70%? 네. 네. 잠시만요. 자, 어떻습니까? SK 브로드밴드.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목소리가 좋아서 지금 수익권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닙니다. 손실권이 좀 크시네요. 네. 자, 근데 비중을 지금 70%좀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 뭐 영업실적 발표하면서 뭐 흑자로 바뀌고 기업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다 할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급이 지금 안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밀릴 때 쫙 한번 밀어주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 반등 나올 때 약간 한 1%, 1.8% 정도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차트 보시면 지금 밑에 부분 한 150원 부근에서 200원 부근에서 여기서 자꾸적으로 뭐 물량을 누르거나 아니면 받치게 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50원에서 2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비중을 한 50% 미만으로 좀 줄여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3,000원 돌파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일주일 안에요? 예, 예. 아,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3,000원까지 돌파를 못하게 되면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50% 미만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종목들의 교체 매매 할 시기고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에 대해서 묶여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시청자님 SK 브로드밴드 종목 비중 줄이고 교체 매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칩니다만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외에도요. 출연해 주시는 모든 멘토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현대 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백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5월 26일 오후 2시에 우리 오늘 김수용 씨의 멘토님 되시는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에서 무료 강연회를 개최하신다고 합니다. 가시면 또 좋은 얘기 많이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예린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내일장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오늘 2부는요. 고정현 전문가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투자와 매매의 기본기,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일장 위한 홈런주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